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의 10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패권 전쟁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누가 이기냐? 패권이 뭔데? 패권이 뭘까? 사람들이 패권 거면 제일 센 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패권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패권은 자국의 화폐를 딴 나라들이 쓰게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교통로, 무역로를 장악한 힘, 이 두 개가 세계 질서, 패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하고 상품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관할하고,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로 상품과 자원이 결제되게 한다는 건 자기네들은 여차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돈 찍으면 된다. 돈 찍으면,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금강을 가지고 있다. 그게 패권국의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들한테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북한한테 뭘 하죠? 패권국 미국은? 블로케이드, 봉쇄. 니네 항구에 우리가 허락하는 물건 말고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게 패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항구를 여닫을 수 있는, 자기 항구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항구도 왔다가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들 화폐를 하는 게 이게 결국은 패권의 의미인데,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바다를 미국 대신 관장할 수가 있다? 불가능. 일단은 해군력이 그렇게 세지도 않음.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고, 두 번째, 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석유, 식량 이런 거 위안화 들고 와서 식량 주세요 그러면 누가 식량 줘? 달러 가지고 와야지. 그거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바꾼다? 지금 그럴 수 있는 힘 중국 없다. 나중에 전 세계 바다를 중국이 관할할 수 있는 해군력과, 그리고 위안화 줄게 석유다오, 구리다오, 철다오, 뭐 별의별 자원을 다 위안화로 세계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힘이 중국이 생기면 그때 중국이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분위기가 아니죠. 택도 없는 얘기다. 지금은 패권 질서는 아직은 미국의 패권 질서일 수밖에 없는 시기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지. 일단 뽕쳐 맞은 거지. 뽕쳐 맞은 거고, 역사 의식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힘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국력으로 보면 이제 남중국해 구단선 안에 있는 이 바다, 바다만큼은 내가 관할할 수 있는 거고, 이 섬들은 다 우리 거고, 대만 이 지역 패권 국가로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도를 시도를 하는 거고, 이제 그 1대1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구대륙에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구대륙에서 베트남이 오케이 하나? 인도가 오케이 하나? 그럼 뭐 중국아 걱정하지만 석유는 우리가 확실히 대줄게 뭐 이러나? 식량은 구대륙 어떤 국가들이 중국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아니지.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로서 확실한 자기 동맹을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힘자랑을 했지 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 애들은 섭하겠지. 미국한테는 뭐 왜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애들이 이제 중국이 너무 도전적이야 라고 느끼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 중국한테 뒤집히겠어 라고 느낀 순간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나온 거지. 나는 중국이 시진핑이나 기타 등등이 자기네들이 커서, 미국이 중국을 경제 제재를 하거나 기타 등등 미국이 출혈이 너무 커서 미국도 자연스럽게 패권국을 중국의 이렇게 계속 성장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미국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할 수 있어. 결국은 그렇게 된 거지. 뽕쳐 맞아서 상황 판단 잘못한 거지. 언제나 상황 판단은 잘못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거에서는 우리는 힘세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서, 아니 우리 아직 미국한테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 힘 약해요. 족밥이에요. 이거를 그런 거, 그러니까 그룹 싱킹이라고 하는데, 집단 사고 속에서는 누군가가 쓴소리를 잘 못하게 되지. 뽕쳐 맞으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국강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산을
생산력의 중심이자 교역의 중심이자 군사력의 중심 국가. 지금 우리가 쓰는 물건들, 이 원천 기술 주로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가치 사슬 체계라고 하는 거, GVC,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라고 하는 거에서 미국은 자원과 기술과 생산력 그리고 시장까지 통합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고, 그리고 금융 결제 시스템도 관장하는 나라에다가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죠. 이 패권이 넘어가는 게 영원한 건 없지만 이 패권을 대체할 만한 세력은 아직 눈에 그 근처에 가는 나라도 있지도 않고, 중국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그래서 뭐 식량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생존에 필요한 기초,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생산 도구, 생산 기술, 그리고 특허권,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방법은 있을 수 있지. 훔쳐와서 그러면서 지금 국제 질서에 있는 특허권이라든지 국제 특허권,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훔쳐와가지고 생산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러면 뭐가 닫힌다? 시장이 닫힌다. 그거를 다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중국에 없는 상태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하고의 대립을 통해서, 대립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미국의 시기. 최소한 2050년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그 백승엽 장군을 에이브람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조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뭐 사이토 총독이냐, 오만방자하다, 뭐 난리를 피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미동맹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좌파들이 생각은 해봤나?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미국과 동맹을 끊으면 부산이 원산항된다. 제가 브레튼 우드 체제가 뭔가 막 이런 거 설명하는 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미국은 자유무역을 만들었잖아요. 식민지 다 해체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동맹에 들어가지 않고 일명 개기는 나라들은 항구를 막아버렸다고. 항구를 막아버린 그런 나라, 그러니까 친미국가에다 반미국가가 된 나라,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란이 있죠. 어떻게 됐죠? 수출 맘대로 못하죠. 수입 맘대로 못하죠. 그게 바로 부산항이 원산항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란 꼴을 보고 북한 꼴을 봐서 항구가 있으면 뭐라나 수출 맘대로 못하고 수입 맘대로 못하는데, 아니 미국이 그런다고 그렇게 돼? 그렇게 되죠. 전 세계에서 해군이 제일 센데. 아니 미국이 뭔데 이걸 뭘 미국이 뭔데 그러냐고요? 패권국이요. 제일 센 놈이요. 바다,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으로 여러분, 미국이 그런다고 다들 굴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바다에 한번 돛담배 띄우고 거기다가 쌀한가마니 얹어서 가시든가요. 목선으로 레이더 안 걸리게 나무 해서 이렇게 걸리지도 않게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아닌가, 이게 아닌가? 진짜 동해바다에서 목선 띄워가지고 목선 띄면 레이더에 안 걸리잖아? 동력선 시끄러우니까 노져서 돛담배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돛담배도 파란색으로 해서 바닷빛깔로 위장색으로 해서 이렇게 띄워서 보내시든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좀 많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군이 미국보다 세던가요? 미국이 저 항구로 화물 나르지 마,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 그런데 그거를 어기면 적성 국가와 교역했다고 하면서 그 교역한 국가도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미국의 블로케이드 봉쇄를 어기고
그거를 팔 수 있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디가 있냐고. 중국, 러시아 정도?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랬다가는 교역받으면 피곤하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의 형식을 빌려서 유엔 제재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 미국이 하는 거죠. 누가 그런 걸 감수하면서 이란하고 교역을 하냐고요. 안 하죠. 이게 미국의 패권 질서인데, 미국하고 동맹 안 하고 무역하는 나라들도 세상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요? 유럽은 나토 동맹이고요. 한국, 일본도 동맹인데 뭐 사우디도 그렇고 주요 교역 공산품을 만드는 주요 국가 중에서 어디가 그래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여러분. 뭐 EU의 체제에 들어가는 뭐 미국 동맹이 아닌데 EU에 있는 뭐 아유 복잡해. 뭐 그런 거 몇 나라들 이렇게 찝어가지고 아유 됐어.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무역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프리카 국가들 천연자원 아니 그러니까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천연자원 사고 팔고 하면서는 그런 나라도 오 천연자원 가지고 있니 그러면서 동맹 아니어도 무역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좀 있지만, 천연자원이 아닌 주요 수출품이 공산품인 나라가 미국 동맹을 안 하고 교역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구상에 어디 있지? 현실을 직시해야죠.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해도 상관없다? 러시아, 일본, 중국이 다 나자빠져서 다시는 미국 형님한테 개길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아유 저기다가 군대 내둘 필요가 없네. 응?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군대를 빼거나 동맹을 그래 한국 마음대로 해라.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동맹까지 군사 동맹은 말고 그냥 사이좋게만 지내자. 이렇게 빠지는 일이 벌어지려면 러시아, 중국, 일본이 다 찌질이가 돼야지. 그런 일 벌어질까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이 패권국인 동안 개길 수 있는 2, 3, 4위 국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뺀다고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봐야죠. 그렇게 빼고 나서 우리가 미국이 동맹을 이탈하고 나서 러시아나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 개입 안 해요? 미국만 빠져나가면 우리가 독립국 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누구 어느 나라도 우리한테 개기지 못한다. 꼼두 야무져라.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하는 게 예상된 상황에서 미동맹이 이탈한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이탈한다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국한테 영향력 먹고 패권국이네. 그러면 우리를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우리를 블로케이드 안 한다? 부산항이 원사랑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란 되는 겁니다. 친미국가였다가 반미국가로 돌아간 게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보면 이란이 있군요. 아니 그 꼬라지를 보고 미친 거야? 이 나라의 근간이 여러분 뭐 독립정신이에요? 독립정신이 미국을 향하면 돼? 일본 욕하면서? 뭐 망상 같은 얘기야. 그리고 제가 좌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당신들이 27년 동안 나한테 대답을 못하는 질문인데 우리나라의 곡물을 뭐 80%, 77%가 수입을 해. 식량 안보 위기라고. 식량 안보 위기? 왜 위기? 우리가 지금 굶고 있어? 먹을 거 없어요? 외국 77%가 수입산인 게 왜 위기야? 77% 수입해오고 있는데 수입을 못해서 먹을 게 없어지면 식량 안보 위기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한미 동맹인 동안은 우리한테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모자라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식량을 안 판다 이런 나라 없겠죠. 그리고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좋은 게 뭡니까? 미국은 농산물이 넘쳐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한테 식량을 미국이 우리한테 식량을 왜 팔아요? 동맹국이니까 파는 거지. 만약에 무슨 급한 사태가 났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쿼터로 팔게 됐을 때 우리가 1번 쿼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곡물을 자체 생산을 못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라고 치면, 그러면 그 수입선을 다변화하던 동맹을 맺던 우리가 비축을 하던 수입을 해오고 우리 입에 들어갈 음식을 들어오는 선을 확보하는 게 그게 식량 안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식량 안보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77%의 곡물을 왜 미국에다 하고 우리가 식량 안보가 안 되고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의존적으로 만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 메이저 나빠요. 그러면 자급자족할 거 아니면 한미 동맹을 중시해야지. 미국 농산물 뭐 GMO 어때요 나빠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국 메이저 나빠요. 그러면 제 27년 전 질문이 이거였어요. 미국 곡물 메이저가 없으면 식량 수입을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미국 농산물이 문제가 많다라고 배척을 하면, 그래서 미국의 식량을 배척을 하고 미국의 메이저를 배척을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식량 위기가 안보 위기가 해결이 되냐? 식량 안보 위기가 발생을 하냐? 이 닭대가리 같은 새끼들아. 뇌란 게 있으면 생각이란 거라고 반미를 했으면 해요. 이 주사파님들아. 북한이 우리한테 식량 보내줄 처지냐? 미국의 곡물 메이저가 없으면 어떻게 식량을 구할 건데 미국 곡물 메이저를 배척을 하겠다고 그러냐. 저는요 27년 전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좌파로부터 대답을 드린 적이 없어. 저는 이 나라가 좀 더 평등해지고 정의로워지기를 원해서 좌파를 했었는데요. 좀 더 평등해지고 정의로워지기를 여전히 바라는 입장에서 우파의 왼쪽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한미동맹 깨려는 이 미친놈들이 좌파의 중심 세력인데 그 놈들을 찍기다시로 좌파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 좌파 안 합니다. 뭐 대한민국 우파분들이 보시기엔 여전히 왼쪽에 있는 인간?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불평등하고 대한민국 우파들이 나라를 정말 족같이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근간으로서 있잖아요. 대한민국 우파의 좌파를 해야지 대한민국 저 미친놈들의 좌파의 우파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좌파의 우파를 하는 거는 그건 큰일 날 저 병신들 저 하는 짓에 나라를 위해서는 그 짓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파의 좌파를 할 겁니다. 오른쪽에 우파의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좌파의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서 우파의 맨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저 새끼들이 미친 거고 우파가 마탱이가 가서 유재일 같은 애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지. 나는 변한 게 없어. 좌파 우파의 상황이 맛이 간 거지. 뭐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인기가 꽤 오랫동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인간이 우파로 분류되는 게 대한민국 존속을 위해서나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건방지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10분 브리핑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편집하면 이런 10분 브리핑은 또 그렇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갈게요. 딱 갖춰 입은 것도 있지만 새벽에 생각나는 대로 갈기는 이런 10분 브리핑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좌파를 민주화의 배신자 이렇게 요새 거의 뭐 목숨 걸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낸 업적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경제 분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의 업적 그러면 단연코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이거 두 개를 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들어봤어요? 부동산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거예요. 황당하죠. 금융실명제도 그 통장을요 내가 아니라 딴 사람 이름으로 막 통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법 자금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걸 싹 다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통해서 통장이나 부동산에 불법적 자금 뭐 이런 거 못 스며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불법 자금이라는 게 여러분 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 자금 왜 하냐면 여러분 세금 피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세금 피하려고 만드는 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자금이나 이런 거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들 매수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불법적인 돈이 생기면요, 그 불법적인 돈이 법을 지키는 제도라든지 사람들을요 매수해요. 파괴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요 투명 국가로 진입하게 된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선진국의 필수 요소인 투명 국가, 대외 투명성을 높였다고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금융실명제하고 부동산 실명제 하면서 저 캄보디아 같은 나라하고는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하는 거죠.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대외 신인도도 올라갑니다. 선진국 문턱에 오르게 됐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문제는 뭐냐면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죠? 사모펀드란 괴물에 의해서죠. 사모펀드와 투자조합 이런 건요 개인이 숨어서, 그러니까 콧구멍 펀드, 제가 콧구멍 펀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콧구멍 펀드를 만들어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콧구멍 펀드가 주식하고요, 주식하고 아파트, 건물 이런 걸 가져요. 그래서 이 콧구멍 펀드 가입자 누구야? 그러면 안 알려줘. 이래버리면 그러면 사실상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가 무력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모펀드 투자조합 그 안에 개인이 숨어서 주식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우리는 이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그러니까 차명을 없애고 실명으로 재산을 축적하던 이 질서가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실명이 아닌 거죠. 법인을 합법적 차명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양아치들. 그리고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 게 어디요?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규제 완화가 징조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모펀드의 제일 순기능인데 그 순기능은 어디로 가고 익명성, 역기능만 넘쳐나고 있냐 이거죠. 사모펀드를 이용한 차명화, 불법 자금의 세탁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사모펀드 속에서 익명성을 누리면서 그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수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자, 사모펀드가 조세를 회피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는 개나 줘버려 탐욕적 사익을 추구하고 정치인, 금융인, 법조인, 수사기관, 권력기관을 매수해버리면요 정치인 뽀찌요 금융 두말할 것 같고 법조인, 검사, 수사기관, 경찰 뇌물 받아 처먹거나 이 뒷돈 받아 처먹은 인간이 없겠어요? 권력기관을 매수하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는 종말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와 좌파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에 이 익명의 사모펀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의 M&A, 코스닥 작전 세력이 원흉이 되고 있죠. 이 사모펀드가. 이 사모펀드 돈 어디서 왔겠어요? 최근 10년 동안 여러분 이 스마트폰 생기고 온라인 개토, 온라인 불법 도박 여러분 청년들 장난 아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 그런 세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법 도박 장난 아니죠. 불법 도박, 그리고 도박, 마약, 성매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새 이제 슬슬 보다가 나오죠. 잘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이요 우리가 모르던 또 다른 세상을 최근 10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소생 여러분 지금 성매매 하는 거 SBS에서 그 청소년 성매매 나왔죠. 또래 포주, 중학생 애들을 소개시켜주는 또래 포주를 하는 이런 거요. 그거 여러분 뭐합니까? 익명 채팅, 랜덤 채팅이라고 하는데 그 익명 채팅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니까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이 막 만들어져요. 블록체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익명성, 차명성 이런 게 마구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매매할 때도 자기가 누군지 알리지 않고 숨어서 채팅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와우! 익명성과 불법 자국의 천국이 온라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에만 가면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자유롭될까요 이게?
자, 불과 10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10년 안에 온라인 세상에서 조성된 불법 자금,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 개판 5분 전입니다, 여러분. 중국 측 자금과 조폭의 자금, 그리고 금융인들의 자금, 정치인들의 야심,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아사리판,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 금융판, 코스닥판, 뭐 이런 거다. 지금 검찰이 이거 수사도 못하게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재벌들 지금 망가져가지고 국유화될 재벌들 하나둘 나오고 있죠. 그리고 M&A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한미 동맹을 끊으려고 하는 거, 지금 뭐 보세요. 이걸 아직도 못 느끼고 있으면 정말 답이 없는 거고. 민족을 앞세운 이들의 선동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세상은 어떤가? 그게 바로 중국식 자본주의입니다. 중국식 공산주의 아니고요. 중국식 자본주의요. 그 어떤 나라보다 탐욕스럽죠. 중국 사람들 무력 보십시오.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무력을 앞세웁니까? 공산주의라며. 근데 그 어떤 나라보다 탐욕스럽고요. 정치인이면 정치인, 경제인이면 경제인인데 정치와 경제를 두 개 다 동시, 그 공산당원 그 간부들이 정치와 경제를 두 개를 다 먹고 있죠. 부자가 정치도 하는, 아니죠, 정치하는 놈들이 돈까지 쥐고 있는 게 중국식 자본주의죠. 공산주의. 2%는 그 어느 나라보다 평등한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어느 나라도 자본주의의 최악의 모습, 자본주의의 나쁜 면이 되게 많이 반영된 사회적 불평등의 끝, 그리고 빅브라더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자, 근데 더 웃긴 게 여러분, 그나마 중국은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다는 나라죠. 근데 공산주의자였다가 공산주의 하고 싶었는데 공산주의도 실패한 찌질이 새끼들이 종북이나 처하고 중국 추종이나 하는 그런 새끼들이 탐욕의 나라를 만들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 같습니까? 이 시대의 거짓말쟁이, 기생충이 어떤 새끼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새끼들입니다. 피해자 앞세워서, 지금 봤죠? 피해자들 뭐 앞세워서, 피해자 앞세워서 뒤에서 앵벌이나 하면서 권력을 키우고 숙주를 잡아먹고, 바로 이 나라의 기생충은 저 인간들이죠. 지들 둥지에서 투쟁하다 서로 잡아먹잖아. 막 여러분 보세요. 와, 대권주자들 다 잡아먹는 이 지들 둥지에서 투쟁하면서 서로 잡아먹는 꼬라지 보십시오. 약육강식의 논리로 지들 둥지들에 있는 지네들 새끼, 지네들 형제까지 잡아먹는 새끼들이, 지네 동지들을 잡아먹는 새끼들이 진정 인류 보편과 민족 보편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정치 할 것 같습니까? 눈깔 돌아간 탐욕의 악귀들, 권력과 돈에 미친 인간들, 아니 인간이라고 하는 바퀴들 이래야 되나? 그게 바로 주사파, 좌파, 친문입니다. 깨어나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특히 자기가 정의롭고 올곧은 좌파라고 생각하는 분들, 얘네들하고 놀지 마. 정신들 좀 차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